네, 2024년 6월 8일 이정훈입니다. 6월 8일, 오늘인 6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북대학교,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도민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회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 저는 민주당이죠, 국회의원 10명하고 당원들, 해병대 예비역연대 원 등 2,000명이 참석해서 성토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최혜병 특검을 하라라는 주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첫날 당론으로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범야당이 200석 원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즉 국민의힘이 108석을 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최혜병 특검법을 하자라는 장애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회에서 이 최상병이 전북 남원 출신입니다. 그 남원을 지역구로 한 박이승 의원은 오늘 6월 8일 아침에 서울에는 비가 왔죠. 그러다 비가 개었습니다. 전주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 날씨를 거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이를 은폐하는 자를 처벌하는 하늘의 뜻이다. 최혜병이 숨진 이유는 정부의 무리한 대민 지원 요구와 해병대 사령부의 수색 강행 때문이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대민 지원 요구다. 글쎄, 저는요,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국가는 머슴처럼 무조건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또 국민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특이하게도 군인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국민에게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에 당신은 가서 결사적으로 지켜야 하는 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죽어서 나라를 지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군인들한테는 제복을 주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예를 높여주는 게 관례죠. 근데 국민을 위한 지원, 대민 지원을 무리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지금은 군사작전 이외의,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도 해야 되는 게 군의 대세죠. 과거에는 전쟁만 대비했지만은 이제는 수재나 또는 지진이 났을 때 군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서 국민을 도와야 됩니다. 그 헌신을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9.11 테러를 당해서 건물이 무너졌을 때 그 건물 현장에 뛰어들어갔던 소방대원들이 많이 숨졌죠. 그때 소방대원들이 그 붕괴 현장에 들어가는 건 무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군인하고 경찰 그리고 이 기자들은 사건이 나면은 다른 국민들은 어마뜨걸 하고 빠져나오지만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게 그들의 숙명이에요. 그 직업을 택하지 말았어야지. 택한 이상은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우리는 무리를 해야 되는 직업이다. 근데 이 박희승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대민 지원 요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참 국가관이 부족한 국회의원의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때 문제가 되는 게 희생을 당한 그 아들을 둔 부모님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거를 우리가 위로하고 또 아들의 희생에 대해 감사를 하는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봉사에 있어서 글쎄 뭐 뻔한데 뛰어들어서 뭐 희생양이 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쟁에서는 너 이쪽 가서 여기를 무조건 지켜야 하고 그쪽은 참패하도록 두고 다른 데로 치고 들어가는 전쟁은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또 이 대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싸움은 여와야의 대결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싸움도 아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최혜병과 외압에 맞서 진실을 택한 박정훈 대령의 편인 국민들과 진실을 덮으려는 국가 권력을 사유한 범죄들 간의 대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억울하게 순직한 병사의 죽음이 제대로 밝혀지고 예우받는 나라, 정의의 길을 택한 군인의 소신이 정당에 평가받는 그러한
진실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싸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습니다.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을 보면서 탁 떠오르는 게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그 당시 청와대가 아주 굉장히 싸웠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이제 NLL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게 참 복잡합니다. 해군은 NLL 방어를 책임집니다. 그런데 NLL 근처에서 우리나라 어선들이 조업을 해요. 그 어선들을 관리하는 거는 해수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해수부 어업 지도선이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배도 가 있습니다. 해경함은 그쪽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걸 하죠. 해경배, 해군배, 해수부배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천안함 생존자들을 최초로 구한 거는 해경의 함정이었죠. 해경 함정이 먼저 달려가고 해수부 배가 가고 그 다음에 아마 해군 배가 갔을 겁니다. 해군 배는 가도 많이 못 구했는 게 해군 배는 전투함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바닥에서부터 이 갑판까지가 높아요. 근데 이 해수부 배 같은 경우는 어선을 단속하다 보니까 이게 낮아갖고 먼저 태우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NLL 부근에 해수부 이 어업지도선이 가 있는데 그걸 타고 있던 이모 씨가 실종됐고 그리고 북한의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던 시기인데 북한 측은 이렇게 북한으로 떠내려온 우리 공무원을 발견하고 바로 구조는 하지 않고 바다에 한참 띄워뒀다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사격을 퍼부었죠. 그리고 휘발유를 부어서 불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한민국 37 부대라고 하죠. 777. 미국으로 얘기하면 NSA입니다. NSA는 통신감청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국방정보본부 산하의 가장 큰 정보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777 부대는 미국의 NSA를 본따서 DSA라고도 합니다. 우리 DSA 37 부대는 이 북한 전방 부대가 자기네 상급 부대에게 보내는 전문을 완전히 입수해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으로 갔구나. 북한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초병들이 묻고 그 답변이 내려와서 쏘는 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우리 군은 TOD 장비를 운영하는데 TOD 장비는 깜깜한 밤중에 약간 열기가 나는 것들을 잡아내는 그런 장비예요. 근데 북한에서 피살한 한국 공무원을 태웠으니까 불빛이 올라왔죠. 당연히 그건 잡습니다. 그걸로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으로 떠내려간 것과 떠내려가서 북한에 발견된 걸 하고, 그 다음에 피격 때 태워진 거하고는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사이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최대 이 사건의 의혹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우리나라 국민이 이북에 갔고, 그걸 알았으면, 야, 우리 국민 잘못 갔는데 돌려보내줘.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이 공무원이 자진월북했다는 쪽으로 몰아갔었죠. 문재인 정권이 당황한 거는 북한이 사살을 하고 시신을 태운 다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감출 수가 없으니까 이걸 발표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집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국군의 행사를 앞두고 그때 행사를 이천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막 나가려고 하는 날 아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청와대로 연락을 하고 쫓아 들어오죠. 뭐냐?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에 대한 통지문, 사과문을 보내왔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당시 국가안보실장인 서훈 씨가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때 전부 다 지켜봤죠. 저도 지켜봤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발견했죠. 그 상황을 현장 보도한 게 연합뉴스 TV하고 우리 국가방송인 KTV가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발표하는 밑에 자막을 북한이 보내왔던 통지문
자막으로 쭉 달았는데 저걸 우연히 보다 보니까 북한에서 쓰지 않는 우리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라 그러죠. 아래 위라 그러죠. 북한은 우에라 그럽니다. 우. 분명히 우라고 해야 되는 걸 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탈북자한테 전화했더니 그들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말이 아닌 게 너무 많다고 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연합뉴스 TV하고 KTV에 나온 자막을 비교해보니까 둘이 또 달라. 이럴 수가 있어. 이거는 기자가 바로 자막을 다른 게 아니라 미리 준거를 받아서 쓴 걸 텐데. 그리고 나서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서훈 실장이 발표하는 게 거기도 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도 자막이 달려 있었어요. 글이 있었는데 서훈 씨가 말하는 거하고 연합뉴스 TV하고 KTV의 자막으로 나온 게 다른 데가 있었고, 또 서훈 씨가 말하는 거하고, 서훈 씨는 분명히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고 읽었는데, 그렇게 읽는 청와대 사이트, 동영상 사이트 밑에 있는 글이 또 달라요. 다른 게 있어요. 이게 4개의 버전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발견해가지고 청와대 공보수석하고 논쟁을 벌이고 국정원 공보실장하고 말싸움을 하고 그랬죠. 지금 제 결론은 뭔가 하면 북한이 통지문을 보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으니까 북한이 일체 통신을 차단하고 있어서 통신할 수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우리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대북 통신 라인으로 이 말을 불러준 거를 우리 측에 받아 쓴 것 같아요. 받아 썼으면은 쓰다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전화로 취재할 때 막 쓰다 보면 제가 이해한 대로 쓰잖아요. 그 사람 말을 녹음하듯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내가 아는 대로 이해를 하잖아요.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식 표현이 들어갔다. 그렇다면은 국가정보원에는 숱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다시 그 녹음한 걸 듣고 이제 맞췄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덜렁덜렁 박지원 씨가 청와대에 알렸고,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사과했다. 따라서 이것은 끝이다 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아서 4개의 버전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이게 제 추론입니다. 그러면 그때 왜 문재인은 가만히 있었느냐? 이게 큰 의문이죠. 그때 문제 제기를 했다가 많이 청와대랑 싸웠죠.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동아일보에서 모든 걸 접게 되는 그렇게 계기가 됐고, 퇴직할 때도 됐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자, 그리고 흘러갔던 사건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안보실 주도로 다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급인 해양경찰청 관계자들만 처벌했죠. 왜? 군 관계자들하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없었습니다. 왜 해수부 공무원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도 문재인은 침묵했는지, 그리고 피살되고 난 다음에 당황하고 있을 때 북한이 보냈다고 하는 통지문을 왜 발표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수사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윤석열 정권도 그게 너무하다 싶었는지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최혜병 건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과실이에요, 과실. 죽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해수부 공무원 건은 당연히 구출을 해야 되는 건데, 구출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다가 당한 다음에 북한이 이상한 통지문 보내오니까 그게 북한이 사과했다고 퉁치고 넘어간 사기 사건이잖아요. 저는 최혜병 특검을 하려면 해수부 공무원 사건 다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서훈, 정의용, 문재인, 왜 그런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돼요. 왜냐?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있는 조직인데 국민이 이북에 가서 사살이 되고 시신이 태워졌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있어. 알고도. 아니, 최혜병이 물에 떠내려간 건 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손을 못 쓴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특검을 할 정도로 죄라면 뻔연히 알고도 눈 감고 있었던 문재인의 죄는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민주당의 죄는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지금 이재명이 쌍방울 사건에서 이화영 씨한테 징역 9년 이상의 형이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그럼 이재명도 감옥으로 가야 되죠. 이게 최혜병 특검을 들고 나오는 장외 집회를 엽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주당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최혜병 순직에 대해서는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애달바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또 그의 희생에 감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의 죽음을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용하고, 또 그리고 또 다른 대한민국 국민의 피격을 외면했던 민주당을 보면서, 자, 어떻게 이들이 선택하는 특검은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에 대한 규탄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 주장을 들으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